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3일 새벽 4시 34분입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 볼턴 회고록을 읽고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019년 작년 2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주모자가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이 이게 있어서는 안 될 회담이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김정은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방치하면은 하노이 회담에서는 큰일이 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면서 준비해간 과정이,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대목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정은이 매우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안에서는 신적 존재인데 이 하노이 회담장에 나와가지고는 트럼프가 영변 핵폐기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걸 받아달라고 거의 애걸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북한 내 번역되어서 퍼진다면은 김정은의 권위가 상당히 손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이 이 볼턴 회고록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허약한 모습을 트럼프 앞에서 보여주었다는 것, 이게 또 책을 통해서, 또 보통 책이 아니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 여기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이 궁금하고, 김정은이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화풀이를 하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그 장면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선 그 시작부터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게 최선의 국익이라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2019년 작년이 밝자마자 다방면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올코트 프레싱이죠. 그러니까 1월 8일 시진핑을 찾아가 만납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의 뒷받침을 받아서 강한 입장에서 트럼프를 상대하겠다는 포석이었겠죠. 그 열흘 뒤 김영철이가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하고 트럼프하고 90분 동안이나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트럼프는 김영철에게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 제재를 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바보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턴의 눈에는 누가 문제냐 하면은 북한과의 협상 대표인 비건이 문제적 인물로 보였습니다. 비건은 북한의 술책인 행동 대 행동, 즉 단계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듯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볼턴은 국무부의 이 협상가들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욕심과 언론 보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를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2월 12일 첫 보고회를 가집니다. 백악관에서 약 45분간 진행됩니다. 이때 트럼프에게 동영상을 틀어주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는 장면과 그 뒤 북한이 그 합의를 모조리 깨는 장면을 대치시켰고, 마지막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케빅에서 고르바초프와 만나가지고 미사일 협상을 할 때 깨고 나온 그 군축 협상을 레이건이 깨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이 협상을 깨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에 강한 입장이 되어서 고르바초프를 요리할 수 있었다. 요걸 보여주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거기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트럼프는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세 개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더랍니다.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 서둘 필요 없다. 그리고 회담을 깰 수 있다. 트럼프의 평소 소신이 여자와 사귈 때 여자한테 차이기 전에 내가 먼저 여자를 찬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회담을 깰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카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볼턴은 하노이 회담에서 모든 것을 걸 필요 없다. 실패해도 전처럼 대화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볼턴은 김정은이가 더 급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제왕적 타협이 하노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이 하노이 회담만 잘 넘기면은 북한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협을 봐야 한다는 압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럼 시간을 벌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문제는 협상 실무팀장인 비건을 어떻게 견제하는 것이냐라는데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비서실장이 볼턴 편이었다고 해요. 이때는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측의 선전 영상을 보여주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는데 북한은 대규모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설명을 하다가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게 뭐냐? 비핵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정리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한테 주었는데 이 문서가 나중에 하노이 회담장에서 김정은에게 전달이 됩니다. 볼턴은 국무부가 추진하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협상 방안은 그게 북한의 술책인데 거기 빠지면 안 되고 일괄타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핵시설에 대한 완벽한 신고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느냐? 언론이 자신을 자꾸 비판을 하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언론에는 잘 되고 있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는 겁니다. 혹시 이게 김정은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상당한 낙관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월 19일 폼페오, 비건, 그리고 볼턴, 그리고 NSC의 앨리슨 후커 등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에게 또 한 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을 결렬시켜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리고 비건에게는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뭘 원하는지를 김정은에게 꼭 전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뺀 실무 책임자 회의에서 덤포드 합참 의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전선언을 자꾸 추진하는데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볼턴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도 종전선언에는 관심이 없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종전선언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목을 매느냐 하는 것은 통일 방안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2월 21일, 즉 하노이 회담 일주일 전에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아베 수상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는데 아베 수상은 북한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트럼프에게 전해주는 입장이었으니까 볼턴으로서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가지고 와서 들이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4일 볼턴은 하노이로 가기 위해서 재급유를 하는 앵커리지에 내렸을 때 비건이 초안을 미리 초안을 만들어 놓은 미북 공동성명서를 전달받고 이게 북한이 쓴 것 아니냐, 이대로 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비서실장 부통령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미리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비건을 견제하는데 볼턴이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팀은 2월 27일 하노이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비건이 만든 초안을 비판하고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째 빅딜이다. 그 다음에 스몰딜이다. 그 다음에 결렬이다. 스몰딜은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므로 안 된다. 빅딜은 김정은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건 어렵다. 그렇다면 결렬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트럼프가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볼턴의 이 건의가 상당히 먹혀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트럼프는 자신의 한때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 정원에서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신경을 쓰면서 더 큰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코언의 폭로를 덮어야 될 텐데 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날 밤에는 김정은 측과 트럼프 측의 만찬이 있었지만은 북한 측 요청으로 볼턴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은 2016년 이후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볼턴이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볼턴은 폼페오는 참석을 했으니까 그 외에 무슨 다른 카드는 없는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트럼프는 텔레비전으로 코언이 증언하는 것을 밤새도록 봤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회의를 갖지 않고 바로 메트로폴 회담장으로 가는 차중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ICBM 폐기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다가 스몰딜과 결렬 중 어느 것이 더 큰 뉴스가 될 것 같으냐고 궁금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코언의 폭로를 덮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회담에 큰 영향을 줍니다. 9시부터 호텔에서 김정은 트럼프 단독 회담이 있고 좀 쉬었다가 본 회담은 11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폼페오 그리고 비서실장 볼턴 그리고 김정은 측은 김명철, 이영호 외무장관 그리고 통역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촬영을 끝내고 나간 뒤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언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대요. 김정은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나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그 문제를 우리가 의논했다고 합시다 하면서 또 모두를 웃겼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단독 회담한 뒤에 잠시 쉴 동안에 혹시 김정은이가 생각이 바뀐 게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전임자들이 일찍이 내어본 적이 없는 영변 폐기 제안을 갖고 하노이까지 멀리 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트럼프는 볼턴에게 그 비핵화가 무슨 뜻이냐, 비핵화의 정의를 적은 문서를 달라고 해서 준비한 문서를 주었더니 이걸 김정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이게 잘 안 된 경우에 대비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기차로 왔으니까 평양까지는 우리 비행기로 태워주겠다고 하니까 김정은은 웃으면서 그럴 수는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영변 그렇게 하면 좋은 그림이 될 거라고 아주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할 것이 없느냐, 추가로 양보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정은은 영변 폐기가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큰 양보인지 미국 언론이 얼마나 여기에 열광해 있는지 아느냐고 오히려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제재를 완전히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한 몇 %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이 볼턴으로서는 가장 아찔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김정은이가 좋습니다, 50%만 해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최악이었다. 트럼프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가지고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으냐고 이야기를 딴 데로 돌리려고 했더니 김정은은 빨리 본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설왕설래를 하는데 트럼프가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약속하면 안 되겠느냐, 그럼 우리도 제재 해제를 고려하겠다 이런 뜻이죠. 볼턴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볼턴은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 화학, 생물학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완전한 신고가 있어야 이게 군축 협상의 출발이 된다. 그 이전의 협상이 왜 실패했느냐, 바로 완전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말했듯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법적 체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좀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슨 종류의 체제 보장을 원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외교 관계도 없고 70년 동안 적대 관계였다가 겨우 8개월간의 개인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 군함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니까 트럼프는 그럴 때는 나에게 전화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초조하고 눈에 띄게 아주 당황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볼턴이 보기에.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해지자 미국, 북한 양쪽은 이제 발표문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김정은은 공동성명으로 하자고 했고 트럼프는 따로 발표하자고 했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서로 발표 형식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중에 트럼프가 한 번 더 완전한 합의를 나는 원했다라고 했더니 김정은은 이제 더 제안할 것이 없습니다 라면서 공동성명의 이름을 하노이 성명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볼턴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노이 성명이라 해놓고 거기에 영변 문제를 슬쩍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영변과 제재를 바꾸자는 그 제안을 한 것을 만약 내가 받아들이면은 미국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재선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즉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계속 이 공동성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벽을 느꼈다. 절망감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좀 애절하게 보인 거죠. 볼턴은 김정은의 이런 감성적 호소에 트럼프가 넘어갈까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만약 북한 사람들이 이 회고록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수령의 모습과는 너무나 초라해진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수령 신입니다. 신. 김정은은 신인데 무오류의 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달라고 졸라대고 퇴짜 맞고 하는 것을 이 회고록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고록이 트럼프에도 충격이고 문재인에게도 충격이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김정은에게도 큰 충격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도 아마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남북 무슨 이른바 정상회담도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쨌든 김정일, 김대중, 그리고 김정일, 노무현, 이 두 사람의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은 김정일이 완전히 갑 노릇하고 특히 노무현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의 이 하노이 회담 기록을 읽어보면은 김정은이가 너무나 초라해요. 싱가포르 회담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회담을 깰 수 있다 하는 카드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볼턴 기획의 일대 성공이라고 봅니다. 볼턴이 트럼프가 또 넘어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김정은을 위로하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정은은 다시 영변 이 패키지, 영변 보따리가 얼마나 중요한 카드인지 아느냐고,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게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했고, 볼턴은 속으로 영변 그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 가지고, 그 포기하는 것 가지고 또 대북 제재 해제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우위에 서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우위에 서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걱정했다는 것이죠. 볼턴은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약속했던 점을 김정은 면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영변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게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또 아주 정면으로 김정은을 건드렸다는군요. 그러니까 영변 핵실 폐기하겠다, 그 다음에 제재를 해달라 하더라도 요 부분만큼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2016년 이후의 제재 전부 다 해제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이 비례관계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몇 %만 해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꿀 수 없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김정은이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정은은 자신의 제안이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부끄럽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턴이 보기에는 김정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또다시 영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이룬 것보다 이게 더 큰 성과다라고 또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렇다면 양쪽이 각각 따로 성명을 냅시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북한은 따로 성명을 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여기서 막 공동성명을 원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김영철과 폼페오가 나가서 초안을 한번 만들어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등 북한 측은 회담장에서 일단 퇴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는 볼턴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7,0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제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했더니 볼턴은 즉석에서 그들이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이라면서 트럼프가
폼페오한테 가서 볼턴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 주더랍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한테 대응을 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트럼프가 옆방에서 합의문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폼페오가 와서 공동 성명 작성이 불가능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또 영변 이야기를 꺼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노이 회담은 끝났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아주 이상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한반도 구상이라고 내놓아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아마 낮은 단계 연방제나 그 사람이 말하는 국가연합, 이게 둘 다 헌법에 위반되는 건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려고 그 다음날이 또 3월 1일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볼턴의 노력에 의해서 결렬되는 바람에 완전히 공경으로 몰렸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그 며칠 뒤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야기를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은데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도 놀랐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 말고 이게 안 될 때 다른 걸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걸 플랜 B라 그러죠. 플랜 B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참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아서 놀랐다. 그러니까 전략이 외통수로 갔다는 거죠. 또는 너무나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적석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룩한 그 자신감이 이번에는 오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하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방식을 하노이 회담에서 거부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볼턴이 딱 듣고 그것은 정신분열적 이야기다 라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정신분열적, 요새는 그걸 조현증이라고 그래요. 조현증, 이 현악기를 조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불협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이라는 말은 너무 직설적이니까 요새는 조현증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에 발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전략에 의한 게 바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제재 해제를 받아내겠다는 요겁니다. 그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은 반대하지만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잘한 거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수모를 당한 거죠. 기차 타고 왔다가 또 기차 타고 가고 그 돌아가는 그 기찻길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더구나 수령이라는 존재는 신적 존재인데 말하자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관계자들 숙청하고 화풀이를 지금 문재인 정권에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꼴을 보니까 돌파구를 만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만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괴롭힌 연장서상에서 아마도 SLBM 발사, 잠수함 탑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몇 달 안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도전장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는 이제 핵 미사일 전력 완성했다. 그래서 핵 미사일 부대를 실전 배치한다 선언하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 다음부터는 핵 폐기 협상은 없다. 핵 군축 협상으로 간다.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노이 회담이 결정적 분수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저희 설명은 다듬어서 조갑제닷컴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